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1기 안지영 관세사고요. 제가 2013년도, 14년도에 여기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모의고사 치고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여기서 합격 수기 영상 촬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관세사 일을 한 지 6년 차인데 이제 제가 선생님 자리에 돼서 이 자리에 서니까 되게 느낌이 남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 그리고 저만의 공부 노하우, 그리고 제가 맡은 무역 영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 공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1차 시험 봐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 오늘이 땡 시작? 진짜요? 혹시 둘이 친구예요?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전소하? 이제 38기 전소하 관세사님 되실 거고요. 이제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경호? 네, 이제 38기 강경호 관세사님. 되게 자기 이름 뒤에 관세사 붙으니까 느낌 이상하죠? 네, 이제 합격하시면 이제 주구장창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31기고 일단 관세사에 합격을 하면 크게 4가지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먼저 관세법인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 들어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일단 이 말은 저희 이제 실무자들끼리 하는 건데 인더스트리로 간다고 해가지고 일반 기업체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 무역이나 해외 부서팀에서 소속 관세사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6년 차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관세법인에 있었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더스트리로 왔어요. 근데 저는 개업 빼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들이 통하는 루트를 다 해봐가지고, 혹시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뭐 나중에 내 미래나 실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경험한 선에 한해서는 가감없이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혹시 관세사 시험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지 한번 보셨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관세사 시험 과목은 1차, 2차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1차 처음 5, 6월 기본이론 시작반이고요. 그리고 1차는 보통 1교시, 2교시로 나눠지고 관세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이렇게 돼가지고 각 교시당 80분이고 각 40문항씩이에요. 그리고 2차는 이제 논술형이에요. 이제 그냥 원고지 이렇게 주고 문제 한 장 주고 이제 거기서 그냥 자기가 다 머릿속에서 풀어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2차는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무역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먼저 시작할 1차는 전 과목 다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고 각 40문항이고 전체 평균 60점이 넘고 각 과목당 40점 이하의 꽈락이 없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겠지만 공부 양도 방대하고 꽈락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어가지고 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차 목표로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나중에 수험 생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 기간 절대 길게 잡지 마세요. 공부 기간을 길게 잡는 순간 나 스스로에게 나태해질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기간은 절대 길게 잡지 마시고요. 그 공부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할 무역 영어, 그리고 2차에 있는 무역 실무,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역 영어의 경우에는 영문 협약이 있고 이제 관세사 시험에 들어오는 영문 표현 같은 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역 영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역 실무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무역 영어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의 기출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영문 협약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조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단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약간 마이너한 협약들이 있긴 하는데 그걸 버리진 마시고 뭐 안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건 좀 너무 시험에 임하는 오만방자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하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주요 협약에 대해서만 본다고 해서 자기가 그거 다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출제위원이 어느 날 그 출제 빈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엄청 어렵게 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출제 빈도가 높은 것만 했더라도 합격권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점수 확보, 그리고 무역 실무에 대한 먼저 기초를 잡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무역 실무랑 같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역 실무에 대한 내용을 한국말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 영어에 대해서 객관식 시험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협약이나 영문 규칙 같은 거 수업을 할 때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체크를 해놓으면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아 이거 내가 체크해놓구나 이게 뭔지 알아. 그리고 이 조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난 이해를 하고 있어.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읽을 수만 있다면은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약간 함정처럼 나오는 시험들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할 때 다 계속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객관식 공부 방법. 일단 저는 객관식 공부 방법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회계학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처음이죠. 그럼 혹시 전공이 그럼 경영 경제 이쪽이에요? 국제통상? 그래서 관세사였구나. 그 친구는요? 둘이 비슷하네요, 되게. 역시 저도 무역학과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면 좋다 해서 했어요. 근데 그 국제통상이나 이쪽이면은 회계학을 조금씩은 건드려 보셨을 거예요. 근데 1차 회계학이 꽈락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2차 그 다음으로 꽈락률이 높은 게 무역영어거든요. 근데 일단 저랑 같이 가시기로 했으니까 무역영어는 제가 확실하게 합격권 점수 나오게 도와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이제 회계학은 되게 이것만 해도 꽈락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시험장 가면 저 때는 어땠냐면 회계학 시험 시간에 뒤에서 어떤 여자가 풀다 말고 이제 책상에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지. 그리고 이제 풀다 보니까 이제 각이 나오는 거죠. 난 글렀다. 그래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차 공부하실 때 무역영어랑 회계학에 대해서는 좀 자신의 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역영어, 무역실무랑 같이 연관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고 관세법도 2차랑 중복이 되니까 연계해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동차로 합격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공부 시간 줄이려고 내용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2차 점수에 두 과목 다 논술이었어도 70점 이상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단시간에 효율적으로 끝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객관식 문제 푸는 시험 공부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거? 떨어졌어요? 친구는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저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객관식 문제풀이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문제고 이제 지문이에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풀고 이거 3번이야 확실해. 그리고 1, 2, 4, 5가 왜 틀린 답인지 나는 다 알아. 그리고 이제 맞췄어. 그럼 이제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아는 문제니까 다시 두 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1번, 3번 중에 헷갈렸어. 그래서 3번이라고 했는데 맞았어. 근데 그거는 완벽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가세요.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시고 채점을 다 하고 틀린 것만 오답 정리하고 내가 헷갈렸던 부분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싸리 틀렸다. 틀렸어. 그러면은 이제 오답 정리도 하되 여기 문제 앞에 빈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틀렸는지 간단하게 메모를 하셔야 돼요. 내가 틀린 거 고르랬는데 옳은 거 골랐어. 그러면 문제 제대로 읽기 이런 식으로 잠깐 써놓고 아니면 내가 인코텀즈의 어떤 특정 규칙의 셀러 의무에 대해서 틀렸어. 그러면 인코텀즈 CIF 셀러 의무 다시 보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객관식 문제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야지 그 문제풀이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할 때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풀어서 문제풀이를 하고 이제 그 문제를 계속 보는데 내가 아는 거 계속 봐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 유형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리고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추려서 이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풀다가 이제 알아 하면 그것도 제껴요. 제끼고 해서 최종적으로 시험 전에 내가 제일 약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남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구축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객관식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지금 혹시 계획 세우고 공부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 바로 올인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보통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지금 5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짜가 있다 치면 여기는 언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험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거는 계획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2달 남았다. 6월에 이때 시험이 있다. 그러면 시험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시험 기간 뒤에서부터 계획을 짜야 돼요. 뒤에서부터 계획을 짜야지 중간에 놓치는 부분 없이 내 계획을 다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이 이때인데 내가 이때부터 처음 계획을 짠다. 그러면 첫날 이론 다시 보고 틀린 거 다시 보고 어떻게 했는데 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 전날을 기준으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험 전날을 기준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거는 다 빠짐없이 넣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험을 날짜를 기준으로 뒤에서부터 계획을 차근차근 짜서 그거를 다 수행하고 들어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물론 계획이라는 게 말로만 계획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최대한 내가 한다고 한 거는 지켜야지 그만한 보상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뒤에서 짜시고 객관식 공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역영어는 무역실무랑 다른 과목이 아니다. 무역실무에 대한 한국말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이제 무역영어 규칙이나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다 대학생들이세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사이버. 휴학은 안 하신 거고. 일단 저는 수험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됐었고, 저도 무역학과거든요. 그래서 무역학과였고, 이제 취업 준비 아니면은 보통 시험 준비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 사회에 나가서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상태로 사회에 나가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해서 내가 회사원이 됐다 치면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 있죠. 코로나 구조조정한다. 그럼 저는 그냥
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안정하고 뒷심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세사를 선택을 해서 했었고, 그리고 저는 원래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공부를 뭔가 열심히 하면 눈에 다래끼가 나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한테 공부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싫었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내가 이거 끝내고 만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면 이제 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은 뭐 해외 여행도 가고 뭐 이제 여행도 다니고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도 물론 우울하고 괜히 막 나만 이렇게 골방에 박혀서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내년에 봐라. 내가 더 고급스럽고 멋지게 복귀할 거야. 이 생각으로 저는 진짜 일을 갈고 최대한 빨리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난 삼동차 약간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단기간 내에 다 끝내세요. 다 끝내고 관세사 따고 전문직으로 고급스럽게 멋지게 복귀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간도 시간이고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걸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회비용도 크고 돈도 돈이죠. 돈도 많이 들죠. 그래서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내가 충분히 값어치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시고 저는 이랬어요. 제가 전 정말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잘 안 헤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막 넘기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시험장 갔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나는 이때 내가 그냥 귀찮아 하면서 넘기려고 했던 나를 너무 싫어하겠지? 그리고 너무 후회가 크겠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보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히 내 걸로 하고 들어간다. 그래야지 적어도 후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나고 딱 나왔을 때 그래도 내가 아는 건 난 다 풀었었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합격할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좀 약간 스파르타로 계속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뭐 내가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하고 뭐 공부한다고 했는데 전문직 띡 합격. 이게 그렇게 쉽진 않겠죠. 엄청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 이외에 신경 쓰이거나 그런 거는 다 포기하세요. 그래서 살찐다고 뭐 안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내가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내가 볼 수 있는 책 열심히 봐서 후회 없이 그냥 일단 올인하고 달리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합격하고 하면 되니까 합격하고 해도 충분해요.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공부 이외의 것들은 다 배제하고 공부에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진짜 저는 약간 새벽형이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이제 밤에 자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하루 종일 막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자려고 누워도 몸은 피곤한데 뇌는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특유의 되게 피곤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다 나중에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었고 해가지고 뭐 홍삼 영양제 다 먹고 했었는데 2차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이제 완전 체력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링겔도 맞고 막 그랬었는데,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크고 그만큼 체력 소모도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독서실 여름에 특히 냉방병 조심하시고, 그리고 수험생은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나만 손해죠. 내 경쟁자들은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하시고 아프면 나만 손해예요. 되게 서러워요. 아플 때, 공부할 때 아프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체력 관리 잘 하시길 바래요. 두 분 다 되게 튼튼해 보이세요. 체력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혹시 두 분 스터디 하실 생각 있으세요?
친구는.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하루의 시간을 대중교통에 쓰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학원까지 오는데 저는 1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1시간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그리고 이제 뭐 강의 듣고 하면은 5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 5시간도 저는 아까워가지고, 저는 근데 원래 집에서 뭘 잘 해가지고 저는 그냥 집에서 다 했어요. 웬간한 건 다 집에서. 그리고 2차 모의고사 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인강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실강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해라 라기보다는 본인 스타일에 맞는 방식의 강의를 찾아서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스터디를 물어봤냐면, 제가 스터디를 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비하하거나 그럴 건 아닌데, 되게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막 이거저거 책 같이 보고 그거 다 한 과목 그거 다 보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딱 볼 기본서를 잡고 그 기본서를 토대로 다른 문제를 풀거나 뭐 다른 책에서 뭘 봤을 때 내 책엔 없는 새로운 내용이었다 하면 그거를 내가 기본서로 잡은 책에 뭐 필기를 하든지 메모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내 기본서 하나만 봤어요. 그래야지 공부 범위가 줄고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도 보고 뭐 다른 책도 봐. 그러면 1회독 하는데 얘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되고 2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 기본서를 바탕으로 여기에 없는 것만 취합해가지고 쏙쏙 넣어놓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책 여러 권 보는 건 전 사실 추천은 안 드려요. 왜냐면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서점 가서 되게 책 많이 봤는데 기본적인 구성과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 내용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왜냐하면 협약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본서를 잡고 그 책을 기준으로 다른 책이나 뭐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단권화를 만드세요. 그리고 잠깐 이야기가 샜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가끔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혼자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랑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전 스터디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한번 스터디를 하려고 봤는데 어떤 분이 뭐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보고 막 이 책 저 책 막 보면서 뭐 어떤 교수는 뭐라 했다더라, 어떤 교수는 뭐라 했다더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이걸 본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 사활이 걸린 공부인데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근데 그렇게 나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세요. 난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난 내 갈 길 가고 선생님 믿고 따라서 난 이것만 하고 내가 아는 거는 시험장 가서 다 쓰고 나올 거야. 그리고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으니까 겸허히 수용할 거야. 이 마음 자세로 하면 그런 약간 위화감이 들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에 대해서 거뜬히 무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해서 그런 불안감, 그런 류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우울함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했던 말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 멘탈을 정비를 하고 가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먼저 관세사를 왜 선택을 하셨어요? 사실 원래는 회사라는 직업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하셨는데 그 다른 부분이 떠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러다가 찾은 게 관세사. 오케이. 네. 제가 말말 걸면 웃으시네요.
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뚫고 이 더위를 뚫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시간을 갖는 동안에는 무역 관세사에 대한 질문이나 뭐 공부 방법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야지, 이미 합격자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아직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찢지고 볶고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향은 다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관세사라는 직업 그리고 관세사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있죠? 얼굴이 있는데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친구는 있네. 조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관세법 보면 그 시행 그냥 조항 하나에 음, 시행령이 있고 네네. 네. 전부 다 외워서 일단 저희 학원의 관세법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각 챕터에 대해서 목차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틀을 잡고 그 기준 상세에 대한 내용을 다 암기를 해주시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법령집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책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자기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하되 책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집도 같이 봐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있으세요? 네네. 공부하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율표가 되게 공부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외울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전체 품목 분류나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처음이어서 다른 과목들에 대한 설명들을 아직 못 들으셨겠구나. 아마 신호공 관세사님께서 잘 가이드해 주실 거예요. 2차지만. 그래서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차 시험 일정이 늦춰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월 초 3, 4월쯤에 진행이 되는데, 그때 하고 이제 2차는 여름쯤에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추석 전쯤에 해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은 내년 1차까지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합격을 목표로 두고 2차 공부도 같이 하면서 한번 계획 세워서 달려봐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 지금 되게 시간이 빨리 끝났는데 이 챕터 이후부터는 진도를 조금 빼볼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간단하게 무역 성립 제일 초반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게요.